전문가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영향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 규모를 보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5만 명대로 집계가 됐어요. 네. 자, 이 정도 되면은 뭐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일 때는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 됐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델타 유행 때 제일 많았던 확진자가 7,800명 정도였었거든요. 네. 뭐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 10배 이상 또 유행이 커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전반적인 오미크론 유행 상황은 안정이 됐고 전반적인 병상 가동이라든지 중환자실 가동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안정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의무는 해제되지만은 뭐 자율적인 거죠. 네, 더 예. 끼고 싶으신 분은 또 끼실 필요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를 계속 좀 착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꼭 낄 필요는 없다. 뭐 안 낀다고 해서 과태료 물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안정됐던 게 제일 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두 번째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자체, 마스크를 벗는 행동 자체가 이제 예상보다는 그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마스크 자체를 벗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된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미 오늘 방금 전에 보여주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안정된 국가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특히 실외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벗더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부분들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국가의 사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국가마다 이제 실외 마스크를 벗을 경우에 오히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밖에 나가게 되면 일단 환기가 더 잘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안에만 좀 갇혀 지내던 분들이 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방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 정부가 이제 결정하게 된 배경에도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똑같은 거리상에 있더라도 실내에 있는 거하고 실외에 있는 거에 뭐 감염의 위험조차가 10배에서 20배 정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실은 마련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외에서의 마스크, 특히 이미 사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뭐 2m 이상 거리가 뒀을 때는 이미 자율화돼 있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불편감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꼭 착용해야 되는 범위만 오히려 정해서 여기선 쓰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지침 자체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외라고 하더라도 50명 이상 행사 그리고 실외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를 이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네, 실내 이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계속 껴야 되는 거죠. 네.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사례별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가족 간의 활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하겠다고 돼 있고요. 네. 다만 변하지 않은 거는 이제 집회라든지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처럼 이렇게 좀 비말이라든지 또 이제 뭐 큰 소리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의 배출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특히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대중교통은 모두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돼 있고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아직도 이제 범칙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개인적인 실외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중교통 안은 계속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정 그 시점을 지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풀면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인구당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고요. 네.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인구당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한 정점 기준으로 보면 한 7배 정도 네, 높은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방역 지표는 좀 달랐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증 환자의 또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사망자 숫자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제 병실의 활용 부분들은 한 28% 정도까지 떨어져서 이제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사망자는 100명 내외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 부분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 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곳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망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의 비율,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는 아직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어느 국가나 정점을 지나더라도 한 달 이상은 사망자가 꽤 늘어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서, 어쨌든 이제 유행의 마무리에서 이런 이제 아주 이제 피해를 보는 고위험군들에 대한 보호 전략들은 계속해서 잘 가동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제 마스크 이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전문의나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2유행을 우려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상황에서 의무 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이제 존재합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실효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 조치들이 거의 다 해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만 이어서 오고 있긴 있는데, 다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마스크를 벗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자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사실 보고는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단 마스크 착용 자체,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개인 위생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느슨해지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유행 자체가 다시 촉발되지 않겠냐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먼저 권고하기 전에 먼저 마스크 착용을 했고, 잘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언제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거의 이제 몸에 거의 터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정부 주도의 뭔가를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국민들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확진자 숫자가 이제 계속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까지는 좀 더 확연하게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가을이나 이제 올 하반기쯤 되면은 다시 뭐 유행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경고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4차 접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반면에 덴마크에서는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각국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백신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4차 접종을 사실 먼저 맞췄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2월이나 3월에 오미크론 유행이 커지기 전에 4차 접종을 먼저 실시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도 뭐 5만 명에서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사실은 지금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거의 95% 이상 나오는데, 하루에 100명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60대 이상이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된 상황이라 매우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만 명, 5만 명대 뭐 거의 10만 명 미만에서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4차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접종은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유행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접종은 일단 중지한 거지, 사실 가을철에 새로운 유행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9월 이후나 10월 이후에 접종을 재개하겠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잠깐 중지한 부분인데, 사실 언론에서는 완전히 중지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60대 이상에서의 접종, 4차 접종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나고 나면 가을철, 9월, 10월이나 되면 겨울철의 유행을 대비해서 접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남반구에 있는 남아공이 오미크론 유행 때 한번 큰 유행을 겪었는데 네. 겨울 접어들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 겨울 이후에 새로운 유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뭐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5차 접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성인이나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3차나 4차 접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지금 그 인구의 상당수 그 분들이 이미 이제 감염이 됐었다가 이제 격리 해제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항체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자,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올 하반기에 올지도 모르는 유행에 대비해서 이런 분들도 물론 이제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2차 접종까지 한 분들도 계시고 3차 접종까지 마무리했는데 또 감염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겁니까? 여름까지? 예,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를 드리면 일단 이미 접종을 2차나 3차를 맞으신 분이 감염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을 겨울의 유행 전에는 한번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전혀 백신 접종을 안 하셨던 분인데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은 다른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만 백신 접종 없이 오미크론에만 감염된 분들은 2차 정도의 접종을 추가 접종, 그러니까 접종을 하셔가지고 다른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본인의 접종력과 감염력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되는 그런 접종 방식을 띄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를 이제 안 껴도 이제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또 마스크 쓰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좀 경각심이 또 이제 떨어지셔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실내에서는 역시 또 마스크를 껴야 되는 네, 상황이기도 반드시 하고요. 예, 이제 계속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